네, 지금 다시 이제 이동하기 전에 또 차를 기다리다가 좀 시간이 있어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한국 돌아가는 날이고요. 그래서 5시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한 3시, 2시 반에서 3시 정도에는 공항 가야 되고, 그럼 저한테는 지금 남은 시간이 지금 12시? 11시, 12시일걸요? 11시 반. 11시 반이니까 한 2시간 정도 있어요.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있는데, 이번에 만난 분 중에서 아트 미술 큐레이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시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상하이에서 샹하이 021 샹하이 021이라는 전시가 있는데, 그 전시에 제가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하고 올 생각입니다. 제 우버가 와서 이제 샹하이에서 이제 디디를 타는데, 요거 타러 지금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막 오토바이가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냥 약간 다들 그냥 이렇게 하는 분위기. Hello. Shanghai Exhibition Center, please. Shanghai Exhibition Center. Thank you. 그래서 오늘은 샹하이 021 거기 가서 구경 좀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가방 챙겨서 이제 갈 겁니다. 네. 빨리 움직여야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시간에서 제가 해야 될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러기엔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정말 잘 쓰고 싶다. 근데 그러면서 또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에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저희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자기도 포기한 게 많다. 예를 들면 뭐 그분은 되게 이제 일과 가족에 되게 충실한 분이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포기해야 되는 게 뭐 친구라거나 아니면 뭐 선후배 이런 거. 특히 후배들은 뭐 거의 못 챙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이제 결정한 거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하시고, 대신에 포기하는 만큼 다른 것들에 되게 충실하시고, 실제로 이제 되게 좋은 아빠의 좋은 직장 선배이자 팀장이자 롤모델인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포기해야 돼. 포기. 사람이 다 가질 수 없어요. 전 특히 막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빨리 질리고 빨리 또 새로운 거에 관심 갖고 그러는데, 뭐 지난 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많은 시간들을. 뭐 예를 들면 일을 막 벌리는 거죠.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 계실 거고, 뭐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아마 한 10명 중에 한 7명 아닐까? 내 영상 보는 사람 중에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작은 잘 하는데, 시작하는 건 좋아요. 시작하는 게, 왜냐면 그게 도파민이 막 엄청 나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작한 걸 끝마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왜? 포기를 안 하니까. 포기를 안 하고 자꾸 새로운 거 막 시도하고. 굳이 포기한다고 말하면 그 끝맺는 걸 포기하는 거죠. 포기도 아니야. 포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를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 사람은 시간도 한정돼 있고, 정신력도 한정돼 있고, 체력도 한정돼 있고 하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는 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가 responsibility가 중요하긴 한데, 이게 반응하는 거라고 우리가
개념을 이해해 보면 너무 또 반응만 해서 안 되겠다. 왜냐면 애초에 반응 자체를 잘하는 사람이 이것저것 모든 거에 반응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집중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일을 끝맺힐 수가 없어요. 끝마칠 수가 없으면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 사람이 신뢰를 잃고, 저 사람은 뭐 시작은 잘하는데 뭔가 마무리가 부족해, 뭐 뒷심 부족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니면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 중에 뒷심 부족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심각한 거고 되게 진짜 중요한 크리티컬한 건데, 좀 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리스폰스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내가 주도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 리스폰스에 약간 반대? 대조되는 개념이 뭔지 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뭐가 있을까요? 풀어서 설명해 보면, 누가 이렇게 나한테 시키는 거, 뭐 주변에 나에게 자극이 오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나한테 탁구공이 막 한 100개가 날라오는데 그 100개를 모두 다 치려고 하면은 당연히 정신 사납고 바쁘고 기빨리고 100개 중에 한 50개가 뭐야, 한 70개 날릴걸요. 놓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내가 딱 해야 될 거, 그러니까 100개가 날라오지만 그 100개를 모두 다 쳐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는 거죠. 날아가든 말든 그냥 그거 포기하는 거지. 그거 어차피 내가 칠 수도 없고, 친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면 뭐하러 그거에 정신을 쏟냐는 거죠. 그냥 지나가는데 아쉽겠죠. 왜? 특히 도파민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은 오 신기해, 막 다 말 걸고 싶고, 다 막 알아보고 싶고, 다 내 걸로 해보고 싶고, 그런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탁구공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덜 궁금해하는 거죠. 뭐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는 사실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니까 말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냥 100개의 탁구공 중에서 진짜 한 90개는 90개 날리고 그냥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면 어떡해? 그냥 끝인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닌 거지. 대신에 내가 핑퐁을 계속 쳐야 할 10개, 5개, 3개, 끝내는 1개를 제대로 확실하게 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책 중에서 뭐 원띵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싱, 한국어 제목은 원싱이고 영어도 아마 원싱일 거예요. 원띵.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내 인생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을 정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그치, 선택과 집중해야지,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막상 그걸 실천하려고 하면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나는 도파민에 절어 있는 사람이고, 나에게 그런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회,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원싱을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 현실적인 이 머리에서, 아니면 머리가 아니지, 머리에서는 하나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이 현실적인 이 나의 행동, 나의 상황에서는 또 이것저것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더라. 그게 제가 겪었던 거고. 그럼 원싱을 책을 잘 읽어서 진짜 하나에 집중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결국엔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되고, 그냥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뭐 아쉬움을 또 느끼지 말라고까진 못하겠어요. 근데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그냥 끝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내가 당면한 현실이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내가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100개의 탁구공 중에서 90개, 95개, 99개를 놓치더라도 그게 나에게 나쁜 게 아니다. 내가 그걸 뭐 바보 같다거나 멍청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 뭐냐?
그냥 그런 거다 인생이. 뭐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미리 살아보신 분들의 뭐 영상도 보고 경험도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엔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떡할 거야.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한데, 나는 내가 하나고 내 머리도 하나고 내 눈은 두 개지만 이 눈이 두 개가 초점이 맞아야지 제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구나. 매 순간순간에서도 하나이고,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집중의 대상이 바뀔 수는 있지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건 하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 어떤 일 하나에 집중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뭐 관련해서 떠오르는 걸 또 얘기해 보면, 최근에 제가 이제 부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네, 이거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부업, 사이드 허슬, 사이드 잡 이런 거, 아르바이트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뭐 그걸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계시겠죠. 성공적으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다능인, 뭐 연쇄 창업가, 아니면 한 번에 막 여러 개 하시는 분들,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뭔가 보이는 것과 겉으로 보이는 거랑 그 속에서 벌어지는 게 진짜 같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왜냐면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막 벌려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실질적으로 그렇고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회사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내면에, 그 이면에는 그 일들이 막 다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한 가지의 일로 귀결되는 걸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은 결국에는 한 가지 일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본인이 하는 일이 너무 막 다 개연성이 없고 다 연관성이 없으면 그거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왜냐면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 유한한 자원을 한 개 쏟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2개, 3개, 4개, 5개에다가 쏟는다? 그러면 그 자원의 총량이 n분의 1로 나눠지는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일까?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어떤 일들은 내 에너지의 전부를 쏟진 않아도 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3분의 1만 써도 되는 게 있을 거고 5분의 1만 써도 되는 게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도 방금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막 본 게, 예를 들면 밖에 이렇게 풍경이 너무 이렇게 이쁜데 평소에 저였으면은 이 풍경들을 막 찍는 거에 바빴을 거예요. 막 찍어서 막 와 기록해 놓고 싶어요. 기록해 놓고 싶고 눈에 담고 싶고 와 신기하다 막 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핑퐁을 여러 개 치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핑퐁을 100개, 지금 내 주변에 100개가 뭐야, 100개, 1000개, 10,000개가 막 지나가는데 이 자극들을 내가 다 수용할 건가? 내가 다 기록할 건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나중에 보긴 하나? 뭐 유튜브 영상 만들 건가? 제가 그런 식으로 찍어놓은 영상이 엄청 많거든요. 제 지금 갤러리에, 제 사진첩에, 제 외장 하드에 엄청 많은데 다 안 봅니다. 물론 봤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걸로 편집도 나중에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게 뭐 5년 전이고 3년 전인데 또 지금은 또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막상 못해요. 못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제 옆으로 지나가는 이 샹하이의 아름다운 건물들, 이쁜 건물들, 아니면 신기한 건물들, 그런 거를 막 지금 영상 찍으면서도 막 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저런 걸 내가 찍었을 때 그 다음이 뭘까? 찍어서 so what? 이제는 알겠다는 거죠. 이제는 알겠고, 이제는 그게 큰 의미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하지, 누군가에게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닐 뿐이죠. 왜냐면 나에게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결국 포기를 해야 된다. 포기. 뭐 포기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포기라는 표현 말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네, 그걸 택하지 않는다. 그걸 내 옵션에서 지워버린다. 그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탁구공들에 대해서 내 관심을 끊어버린다. 관심을 주지 않는다. 내 관심을 레이저라고 한다면 그 레이저를 한 곳에 모은다. 그 표현을, 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뭘까요? 그게 포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선택과 집중이라고도 하죠. 선택과 집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포기를 해야 되고, 포기를 한다는 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포기라는 것의 뜻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포기. 영어로는 give up 라고 하는데, give up. 근데 포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거를 give up이라고 하고, give up은 give, 뭔가 주다라는 뜻이고, up 하면은 뭔가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떠오르는 생각으로 표현해 보면, 주는데 up, 뭐 위로, 뭐 완전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뭘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완전히 줘버리는 거죠. 내게 아니야, 너 가져,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는 거지. 지금 나한테 탁구공이 100개가 있어. 아니면 나에게 탁구공이 막 100개가 지나가. 근데 그거를 나는 가질 수 없어. 내가 알아. 내가 깜냥이 안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주는 거죠. 너 가져. 너 가져. 다른 사람들 가져. 다 give up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상한가? 근데 포기라고 하면 포기가 분명히 한자어일 텐데, 포가 무슨 포자인지 기자가 무슨 기자인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요거는 요 영상 찍은 다음에 제가 단어의 의미를 알아내서 또 다음 영상 찍는데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신 일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